예, 앞서 보건복지부 인터뷰도 나눴습니다만 이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많은 게 변했지만 앞으로도 많은 것이 변할 것 같습니다. 대학도 예외가 아닙니다. 당장 지난 1학기부터 온라인 강의가 시작이 됐는데요. 사실은 지금의 온라인 강의는 강의실이 아닌 곳에서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는다는 것 외에는 큰 차별점은 없어요. 근데 뉴노멀 시대에 그냥 이걸로 되는 것인가? 안 된다. 대학 교육도 확 바꿔야 한다. 라고 주장하고 나선 분이 있습니다. 일단 이분 학과에서는요. ABCD 학점을 없애기로 했대요. 그리고 이과인데도 불구하고 책 100권의 서평을 써내야 된답니다.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걸까요? 그 주인공 카이스트 정재순 교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그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느리게 살기를 실천하고 있어서요. 네. 제가 워낙 바쁘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뭐 요리도 하고 아, 요리도 화분도 하세요? 키우고 예, 재택근무를 즐기고 있습니다. 나름. 아니, 그래도 네. 정재순 교수는 워낙 뭐 네. 컴퓨터나 이런 걸 잘 쓰시는 분이니까 온라인 수업하니까 크게 부담스럽진 않으시죠? 예, 부담은 없는데 그래도 수업은 아무래도 학생들하고 질의응답도 하고 예. 예, 학생들 분위기 봐가면서 속도 조절도 하고 이런 게 좀 중요해서 지금 카이스트는 100% 비대면 수업하고 있는데 빨리 대면 수업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요. 학생들, 대학원생들하고 연구 미팅은 100% 온라인으로 하는데 예. 이건 되게 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시간 뭐 예. 학생들하고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음. 대부분의 학교들이 지금 주로 온라인 수업하고 비대면 수업으로 약간 보충하고 맞아요. 이런 분위기입니다. 맞아요. 근데 지금 그래도 교수님은 이제 줌 뭐 이런 거 이용해가지고 네, 1대1로 맞습니다. 실시간으로 뭔가 온라인 교류를 하신다고 했는데 많은 네. 또 교수님들은 그것도 힘들기 때문에 특히 네. 대형 강의는 그게 힘들기 때문에 그냥 올려놓는 정도로 그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네. 뭔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신 건지 어떤 건지 파격적인 광고를 하나 카이스트에 내셨어요. 학교에다가. 네. 내 학과에서는 우리 학과에서는 네. ABCD 학점을 없애겠으니 네. 학생 여러분 많이 지원하세요. 이렇게 광고 내셨더라고요. 네. 아니 학점 없애면 어떡하시겠다는 거예요? 카이스트는 원래 무학년 무학과여가지고요. 학년이라는 게 없고 사실 전공 수업도 좀 내가 A라는 전공을 들었다가 마음에 안 들면 B로 옮겨갈 수도 있고 되게 용이해요.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카이스트는 항상 교육 실험을 오랫동안 해왔고 제일 먼저. 네. 그런데 이제 앞으로 필요한 시대의 새로운 미래 교육은 또 새로운 혁신적인 실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희 융합인재학부를 이제 제가 만들게 됐고요. 네. 이런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신약 개발을 하고 싶어요. 네. 그러면은 전산과에 가서 인공지능 수업도 들어야 되고, 예, 의과학대학원에서 뭐 약학이나 의학과 관련된 수업도 들어야 되고. 근데 그 분야의 전공생들과 경쟁해야 돼서 내가 학점이 떨어질까봐 걱정이 되면 못 가죠. 내가 진짜 필요한 수업이어도 못 듣잖아요. 못 듣죠. 예,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맞춤형으로 우리 카이스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수업을 자유롭게 듣되 예, 전공생들과 경쟁하는 수업 성적 부담은 없게 해주겠다. 대신 필요한 수업을 꼭 들어라. 그런 의미입니다. 아까 저도 대학교 때 생각해 보면 어떤 학과가 제 전공은 아니지만 저 전공 수업을 한번 도전해 보고 싶어요. 예를 들어 미술이라고 치죠. 네. 한번 들어보고 싶어도 전 미술 못하니까 그러니까 미술 전공한 학생하고 경쟁을 하면 점수가 낮게 나올 테고 그러면 나중에 학점이 낮으면 이게 취업하는 데도 걸림돌이 되고 이러니까 못 가. 이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거에 위축되지 말고 과감하게 하고 싶은 것들을 공부해라. 네. 그런 거고요. 또 카이스트까지 오는 동안 너무 많은 우리 사회에서 경쟁을 해왔잖아요. 네. 카이스트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청소년들이 다 그렇습니다. 경쟁 프레임 외에 다른 협업이라든가 네. 예, 자신의 능력을 실제로 뭔가를 만들어 보면서 증명해 온 적이 없는 거죠. 시험의 점수로만 예, 내신 등급으로만 자신을 평가받고 있으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지 않고 이제는 협업을 하고 예. 성적에 구애받지 않고 네가 진짜로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기회를 학생들한테 주는 게 저는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창의적인 사람들을 교육해서 모았는데 예, 그들에게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교육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졸업 전까지 책
100권을 읽고 서평을 내야 한다. 네. 아니 여기 지금 이과잖아요. 네. 문과 학교도 아니잖아요. 네. 근데 책 100권이라니요? 네. 우선은 이제 물론 우리 사회에 이제 과학자, 공학자들이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 전문성을 갖는 것도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지성사랄까요? 인간 문명이 지금까지 어떻게 이렇게 왔는지 그 전체 지형도를 그릴 수 있는 우리 사회의 과학자, 공학자, 리더가 좀 필요해요. 예, 그래서 좀 인문학적으로도 사고하고 또 사려 깊은 그런 지형도가 있어야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상상도 할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책 읽기는 제가 보기에는 갑자기 등장한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그냥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젊은이들이 이 정도는 읽어야 되지 않나 하는 책들을 선정해서요. 한 70%는 학교가 선정해 주고요. 한 30%는 자기 스스로 읽고 싶은 책을 지정해서 읽는 방식. 책을 엄청나게 읽고 책이 중요한 건 아니죠. 사실은 토론하고 그렇죠. 나만의 생각을 만들고 또 다른 학생들의 생각을 듣고 하는 훈련들을 카이스트는 하고 싶다는 겁니다. 이 책 그냥 읽고 뭐 대충 뭐 원고지 한 5장 써서 내는 서평이 아니라 보니까 원고지 50장 이상을 쓰든지 네. 아니면 유튜브로 2시간 이상을 촬영을 해라. 네, 네. 그래야 읽은 걸 그러니까 제출한 걸로. 형식은 뭐 뭐든 자유로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서평을 쓴다면 논리적 글쓰기를 배우게 될 거고요. 유튜브에 이제 뭐 영상이라는 게 편집할 필요도 사실 없이요. 그냥 모놀로그, 그냥 카메라 앞에서 그냥 핸드폰으로 떠들기만 하면 돼요. 근데 최소한 어떤 책에 대해서 자기가 2시간 정도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면 그거 보통 일 아니에요. 네, 그거는 진짜 그 책에 대해서 깊이 사고했다고 보여지니까 그거를 한 100권 정도 유튜브에 쌓이면 그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포트폴리오가 되겠죠. 저는 그런 맥락입니다.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한 것 같은 게 지금 과학이 발전하는데 거기에 철학이 빠져버리니까 사고가 빠져버리니까 개발, 발전, 공격, 나아가자만 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생긴 게 이런 뭐 코로나 같은 상황이 발생한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런 의미에서는 과학자에게 철학이 얼마나 중요한가, 인문학적 소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치는 건 아주 핵심적이네요. 네. 그 뭐 우주와 자연이랄까요? 뭐 인간과 사회, 예술과 문화, 뭐 과학과 테크놀로지 이런 분야들을 나누어서 진짜 지금까지 인류가 어떤 길을 걸어왔고 지금 어디에 와 있고 앞으로 이 문명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될지 그렇죠. 지금 우리 사회의 제일 중요한 뭐 양극화나 불평등, 기후변화 이런 문제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야 자신이 가지고 있는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리더를 우리가 키울 수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저는 뭐 독서 교육이라는 게 그냥 책을 열심히 읽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책 읽기를 학생들에게 권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학점을 근데 안 매기면 ABCDE가 없습니다가 되면은 그 학생들 나중에 성적은 어떻게 매기세요, 진짜? 성적이 없는 거고요. 그 학생은 자신의 능력을 이제 포트폴리오로 보여줘요. 아니 근데 네네. 저 취업할 때 학점 내라 그러거든요. 네. 뭐 3.5에서 2.5 네. 이거 어떻게? 그런 거 안 내는 겁니다. 안 내는 거고요. 그리고 요즘은 미국에서 카이스트에 지원하는 학생들 보면은 성적이 없는 학생들이 있어요. 미국은 이미 그런 학교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성적으로 그러면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지 않으면 뭘로 증명할 거냐. 네. 저는 이게 약간 예술 분야는 이미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술대학이나 체대에서 누가 그 사람의 성적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뭘 만들었냐. 그렇지. 포트폴리오를 보자. 포트폴리오를 보죠. 저는 유튜브에 100권의 책에 관한 영상이 있고 저희 학교 졸업하려면 3가지 정도의 발명품 같은 걸 내야 돼요. 그게 이제 뭐 아이디어일 수도 있고 프로토타입일 수도 있고 뭐 생각이나 제도, 프로그램일 수도 있는데 진짜로 우리 사회에 필요한 문제를 해결한 결과물을 만들어야 졸업 전시도 하고 포트폴리오도 만들고 자기가 무슨 수업을 들었는지 그 궤적이 그 사람의 능력을 또 보여주고 무엇보다도 1:1 사사를 하거든요. 그 지도교수가. 그래서 지도교수가 그 학생에 대한 아주 자세한 평가들을 제공하고 그런 방식으로 이제 정성 평가를 하자 학생들을 한 명 한 명 다르게 그런 의미. 그런 취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정지준 교수가 제안한 아이디어를 이렇게 자세하게 좀 얘기하는 이유는 그래서 카이스트 최고, 뭐 정재승 최고 요거 여기서 그치자는 게 아니고 우리 대학 교육 자체가 지금 이대로 가도 괜찮은 것인가에 대해 물음을 한번 던져보자는 거거든요. 사실 저는 뭐 대학 공부 마친 지 오래돼서 사실 지금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몰라요. 어떤 게 좀 뉴노멀 시대에 변해야 된다고 보세요? 지금도 그 시대랑 같은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20년 전하고 똑같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우리 모두는 이제 머릿속에 똑같은 지식을 집어넣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로 점수를 토해내게 하고 네. 실수 없이 외우라고 하고 네. 그걸로 한 줄 세우고 대학을 서열화해서 그 짝짓기를 하는 음. 그 입시를 교육의 정점이라고 생각해 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그 한 줄 세우기에 맨 앞에 인공지능이 서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은 인공지능이 제일 잘하는 일이니까요.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그럼 그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면서 예. 진짜 인간을 위한 사회를 만들거나 예. 아니면 인공지능이 못하는 인간만이 갖고 있는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인간은 남다르게 생각하고 데이터가 잘못됐다고 메타인지를 하고 네. 그리고 실제로 뭔가를 나만의 방식으로 만들고 네. 그리고 협업하고 공감하면서 심지어 그냥 우리 사회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의 문제를 세계 시민 의식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데 이런 교육에 대해서는 우리는 몇 발자국 나가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학생들한테 가르치지 않으면 네.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뭐 1960년부터 2020년까지 이렇게 고도의 경제 성장을 해온 이 교육 방식, 그거를 추동한 이 교육 방식이 오히려 스마트 테크놀로지가 주도할 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오히려 우리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훨씬 더 한 명 한 명 인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교육으로 옮겨가야 되고 그 일을 처음부터 교육부 주도로 대규모로 진행하기 어렵다. 이렇게 해외 성공 사례는 뭐냐. 이렇게 되면 뭐가 나오는 거냐. 이렇게 자꾸 물으실 수 있으니 카이스트에서 뭐 많지 않아도 좋으니까 저희가 한번 실험을 해보면서 실험해보겠다. 그 학생 최고의 학생들하고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겁니다. 그 말이 참 와닿네요. 어차피 1등은 AI야. 네. 정해져 있어. 네. AI의 암기력을 우린 따라잡을 수 없고 AI의 계산력을 따라잡을 수 없다면 그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는 사고해야 하는데 다른 것 우리가 더 잘하는 걸 개발해야 하는데 지금의 교육 방식은 여전히 AI식, AI와 경쟁하는 방식을 추구하고 있다. 울림이 있습니다. 울림이 있습니다. 그럼 정재선 교수가 생각하는 미래 인재상은 뭐 대략 이해가 되네요. 그려지네요. 그 융합인재학부라고 이름은 붙였지만 네. 융합은 사실은 도구이고요. 네. 중요한 거는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진짜로 중요한 문제를 찾고 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관련된 내용들을 섭렵하려고 보다 보면 다른 분야들을 막 만나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건 내 분야가 아니니까 나는 이걸 돌아가야지. 맞아요. 예. 맞아요. 나는 물리학과를 나왔으니까 물리학적으로 접근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심리학과를 졸업한 학생한테 뇌과학을 위해서는 너 프로그램도 하고 뇌 영상도 찍어야 되고 이거 데이터도 분석해야 돼. 이러면은 겁을 내는 거죠. 저는 문과예요, 그렇죠. 교수님. 이런 접근을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학생들이 23살, 24살이거든요. 네. 그때부터 인공지능을 공부해서 데이터를 분석해도 늦지 않는. 근데 어린 시절에 내가 어느 분야였냐는 것 때문에 자신의 사고의 틀을 갖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지 않고 문제의 핵심에 접근하는 온갖 방법들을 그냥 스폰지처럼 지식들을 섭렵하면서 핵심에 들어가서 결과물을 세상에 내놓으면 사람들이 와 이건 여러 분야가 다 섞여 있네요. 그걸 그냥 융합이라고 부르는 거죠. 네, 그래서 융합이 목표가 되는 건 아니고 분야라는 걸림돌을 너끈히 넘는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가진 인재를 오케이. 키우고 싶습니다. 그래요. 좋은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사회에 어떻게 보면 의문부호를 지금 찍으셨어요. 도전장을 내셨어요. 그 실험이 잘 성공해서 다른 학교에서도
이런 융합 인재, 새로운 시대의 인재들을 키우는 도전을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